팀 쿡2 2019년 1월 29일 결국 고가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간접적으로 실토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출고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에는 2016년에 출시된 F1 SE의 저가형 F1의 명맥을 잇는 2세대 F1 SE를 출시했다. WWDC 2019에서는 $999짜리 모니터 스탠드를 내놓으면서 지속되는 고가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 스마트폰에서 당연했던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행보도 매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시초인 F1 일곱 시리즈의 경우 이어폰 단자를 제거하고 번들 에어퍼즈 커넥터를 라이트닝으로 바꿔 타 제품과 호환되지 못하게 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문제는 에어퍼즈 등 코드리스 이어폰의 보급으로 점차 해결되었지만 F1 12 시리즈에서는 전원 어댑터와 번들 에어퍼즈를 제외해버렸다. 현경 정책의 일환으로 유저들이 상자에서 잘 꺼내지 않는 두 구성품을 제거하였다고 했으나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커넥터를 유지한 데다 USB-C 라이트닝 케이블을 동봉해 고속 충전기를 강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FE 업계의 레퍼런스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예를 들자면 브랜드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이어폰 단자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기준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이어폰 단자를 탑재하는 회사는 소니 한 곳밖에 없다. 그마저도 원래는 뺐다가 거센 비판을 듣고 차별화를 위해 다시 넣은 것이다. 물론 F1처럼 획기적인 편의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제품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잡스와 항상 비교당하지만 팀 쿡의 임기 동안에는 애플 워치와 에어팟 같은 사용자에게 기술과 편의성이 향상된 제품이 나왔기에 단순하게 잡스 사후에 애플의 혁신이 사라지고 새로운 발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다. 잡스가 뭔가 눈에 잘 띄는 변화들을 많이 시도했다면 쿡은 애플 뮤직과 같은 서비스, METAL, Core ML 같은 기초 기술 분야, 애플 실리콘 같은 반도체 등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또 이러한 성과는 사용자 편의를 정말 많이 향상시켜준다. 당장 애플 뮤직만 봐도 심각한 갈라파고스와 국가인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점유율 25%가 나오는 엄청난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F1을 사용 중이라면 접근도 쉽고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사 스포티파이를 따라잡을 추세다. 스티브 잡스 말기에 에클라우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소비자용 하드웨어 이유를 주도할 미래, 경쟁력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던 애플의 약점을 보완해낸 것이 팀 쿡의 애플이 이뤄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역시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등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마구잡이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술적 기반을 선점하려는 것과 달리 애플은 자사기기,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클라우드 역시 자신들조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암호화를 걸어 윤리적인 면에서는 좋은 평을 들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보들이 따라다니는 편이었지만 애플은 그 기간 동안 적은 학습량으로도 퀄리티를 올리는 방향의 로컬 디바이스에서의 개별 사용자 정보 기반 머신러닝 역량 강화라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기술적 목표를 설정했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 작업물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잡스 시절 그저 감추고 싶은 답이 안 나오는 약점이었던 것에서 이 수준까지 도달한 것 역시 팀 쿡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다 VR, AR 헤드셋, 애플 칼에 대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대형 신제품에 대한 도전 정신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CEO가 되기 전 애플의 2인자로서 2010년과 2011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의 방문은 모두 극비리에 이루어져 나중에 알려졌으며 애플 코리아 외에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과 플스의 명동점 및 주요 협력사들을 방문했다고 한다. 1960년생이나 부인이나 가족이 없이 독신으로 살고 있는 점 때문에 게이 소리를 듣기도 하였으며 휴가 땐 하이킹을 떠나기도 한다고 한다. 정작 본인은 커밍아웃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선 거의 모두가 아는 수준이었다고. 본인은 한동안 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방송사에서 그가 게이임을 아우팅했다. 그리고 2014년 10월 30일 비즈니스 위크지 기고에서 본인이 직접 커밍아웃하였다. 만약 애플 CEO가 게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외로운 사람이 위안과 격려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생활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그가 밝힌 커밍아웃 이유이다. 이로 인해서 동성애 반대자들로부터 반대 발언이 쏟아졌다. 애플 기기를 멸칭으로 부르거나 사용자들을 매도하는 등 쿡의 커밍아웃을 이용하여 애플과 애플 사용자들을 매도하고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CEO가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 성소수자들을 위해 나섰다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애플에 와서 레빈슨 이사회 의장 또한 쿡의 커밍아웃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또한 쿡의 행동을 지지했다. 2012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에 포함되었으며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되었다. 타는 차량은 BMW 5 시리즈이다. 마트 종이봉투에 장을 봐온 물건을 담아 트렁크에 넣는 서민적인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다. 해당 기사 및 해당 이미지, 전형적인 워커홀릭형 CEO 중 한 명으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정도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 뒤 회사에 출근하며 취미생활도 거의 없으며 휴가 때에도 등산 겸 여행을 떠나는 정도이다. 그야말로 이래만 몰두하는 스타일. 애플 스페셜 이벤트의 호스트로 나와 진행할 때 항상 첫 마디는 힘차게 Good Morning을 외친다. 이는 행사가 매번 아침 시간대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임자인 잡스 때부터 이어져 오던 약간의 룰 같기도 하지만 팀 쿡은 진짜 밈 수준으로 밀고 간다. 그가 CEO가 된 이후 애플 이벤트의 인트로 영상이나 광고 영상에 유머 소재를 넣는 경우가 잦아졌다. 애플 본사의 서버 관리 직원이 모르고 서버 코드를 뽑아 전 세계 모든 F1의 어플이 사라져 세계가 초토화되는 영상이나 팀 후이 무대에 오르기 전 애플 직원이 중요한 물건이 든 가방인 줄 알고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듯 간신히 전달했는데 가방 안에 있던 게 고작 화면 조작 리모컨이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조크가 가미된 영상을 만들고 있다. 본인도 이를 즐기는지 본인 애니모지가 들어간 영상까지 만들고 있다. 어쩌면 그의 전임자보다 개그 욕심이 강할지도 모른다. 2021년 4월 이벤트에서는 더한 연출을 보여줬는데 한 스파이가 지붕을 달리며 애플 본사 창문을 뚫고 들어가 환풍구로 침투했다. 연구실에 있는 맥북의 M1 칩을 훔쳐서 어딘가에 꽂는데 다름 아닌 에파앳4였다. 이어서 얼굴에 실리콘 마스크를 벗으며 스파이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팀 쿡 본인이었다. 이어지는 음흉한 미소가 압권. 참고로 해당 영상은 전반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오마주가 강한 패러디 영상인데 제목 또한 미션 임플로서블이며 미션 임파서블이 본토에서는 MI로 줄여 불리우는 점에서 착안, M1칩과도 연관성이 있는 아주 치밀한 수준의 아메리칸 조크이다. 인트로 영상. 2019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의 이름을 팀 애플이라고 언급했고 이를 들은 쿡은 트위터 계정명을 TM로 바꿔놓았다. 애플 기기에서만 애플 로고가 나오는 점 때문에 반대파에서는 TM 박사며 까이기도 했다. 나이키와도 관련되어 있는 인물답게 평소에는 항상 나이키를 풀세트로 입고 다닌다. 예를 들면 나이키 옷에 나이키 신발이다. 단 애플 발표회에선 다르게 입는다. 2007년 키노트에서 F1이 음성 메시지 기능을 시연할 때 팀 쿡의 목소리가 나왔다. 잡스에게 이번 분기 애플의 실적은 그냥 만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F1 공개 발표에 행운을 빈다는 아메리칸 조크를 시전했다. 소비자들에게 까이는 것과 반대로 직원들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 이는 신사옥 완공을 기점으로 팀 쿡이 직원 복지에 지속적으로 신경 쓴 결과이다. 사내 문서를 유추하는 사람은 애플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유출된 사내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뛰어난 경영 능력과 애플의 고가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마딘 쿡이라는 별명이 있다. 2020년 10월에 사망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에게 조화를 보냈다.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코타쿠와 기즈모도를 소유한 고커 미디어를 매우 증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갖 악행도 악행이지만 도난 F1을 사용해 애플 기밀을 공개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했을 뿐더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스토킹해 자신의 성지향성을 아우팅했기 때문. 그래서인지 자사 애플 TV에 고커 미디어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계약되자 자신의 직권으로 아예 그 다큐멘터리를 애플 TV에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커 미디어는 끝내 헐크 호건의 섹스 비디오를 공개해버리는 막장짓을 저지르고 응보가 되어 줄 소송을 당해 폐업했다. 오래전에 IBM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 유명한 틴펠의 버터플라이 키보드 제작은 물론이고 애플의 나비식 키보드에도 제작에 참여했다고 한다. 다만 나비식 키보드는 결국 설계 결함으로 인해 애플에서 퇴출되었다. 한 한인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제소했다. 이 여성은 버지니아 출신으로 평소 자신이 팀 쿡의 아내였다든가 그의 쌍둥이 아이를 낳았다든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행을 펼쳐왔다. 또한 총과 총알 상자를 찍은 사진을 팀 쿡의 이메일과 트위터를 통해 발송하여 이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에 의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2022년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포뮬러 1 그랑프리에서 깃발을 흔들었다. 당시 이날에 서비스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와 함께 애플 오스틴 칩 연구소를 시찰했다가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깃발을 굉장히 성의 없게 흔들어서 순식간에 밈이 되었다.